예,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향년 88세로 영면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뭐 큰 획을 그었던 거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만큼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공과 과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분도 아마 드물 겁니다. 예. 네. 우선은 뭐 한국 사회 민주화와 문민화에 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IMF로 이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을 보게 되면 금융실명제 도입이라든지, 국내 그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든지, 예.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부활하는 것, 이런 정치, 경제, 사회에 아주 큰 그 변화를 이끈 분이죠. 이에 반해서 정권 마지막에 IMF 그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이제 망신을 사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또 정권 마지막에 또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비리가 터져서 레임덕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겪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IMF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라든지 사회 부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네. 공과 과가 확실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그런 업적과 과를 뒤로 하고 이제 서거를 했기 때문에 장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장이라는 것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국가장이라는 건 어떤 절차일까요? 용어도 조금 그렇습니다. 생소한데요. 예. 국가장이라는 게 이제 국장하고 국민장을 딱 합쳐서 국가장으로 이제 통일한 건데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가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처음으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전에는 그게 국장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했던 거죠. 이제 국장이 좀 더 저 상위 개념이고요. 그 밑에 예. 이제 국민장 개념이 있었는데 합해서 두 개의 국가장. 그 장례 절차를 이제 합쳐서 이제 통합한 것입니다. 예. 우선 뭐 좀 전에 그 이종구 기자나 뭐 기자들이 전한 것처럼 5일장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오늘부터 국가장으로 5일장 정해졌습니다. 하는 그래서 거죠. 예. 26일 날 그 연결식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게 되는데 현재는 그 장군 제3모역 그 우측 능선에 이제 그 묘역이 마련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지금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가장을 치르는 동안에는 이제 국기를 조기를 달고요. 뭐 그 전국 각지에 분향소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 뭐 가장 큰 분향소가 이제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분향소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재외 공간에도 이제 분향소가 설치돼서 재외 그 우리 동포들도 분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연결식이 거행될 예정이죠.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김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도동계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도동계가 뭐 지금 어쨌든 그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도 예. 상도동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의 핵심 그 실세 라인들이 다 지금 그 상도동계가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서울대병원 그 장례식장 가서 본인이 상주를 하겠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는 정치적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선언하면서 김현철 그 차남하고 이제 같이 지금 나란히 서서 지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외에도 이제 그 새누리당에는 그 정병국 의원이 있고요. 예. 이성원 전 의원, 뭐 친박계 의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 대표적인 상도동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그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 통역을 맡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의전 비서관 역할을 의전 했었죠. 비서관, 예. 그 외에도 뭐 지금까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시킨 그 정치적 거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이라든지 15대 때 그 아주 그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피에트로 검사로 알려진 이제 홍준표 지금 현재 이제 네. 경남지사죠. 그리고 창원시장을 하고 있는 안상수 그 전 대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의 그 담당 검사로 이제 이름을 알렸던 분들인데요. 이외에도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든지 이재호 의원 뭐 이런 그 민중당 출신 의원들도 여러 명 영입을 해서 15대 때 네. 대부분 그 정치에 그 입문을 시킨 뭐 그런 현재 그 정치의 어떤 그 대부분 정치인을 입문시킨 뭐 그런 장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예.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상주 역할을 자청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정치적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다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어떤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상도동계의 막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비서관을 했었고요. 뭐 사정 1비서관을 했고 그 당시에 또 내무 차관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 인물들이 그 국회에 진출한 15대 때 처음으로 그 총선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뭐 그림도 나옵니다만 그 YS는 그 나의 정치적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아주 뭐 그 일종의 그 멘토로 지금까지 쭉 삼아왔던 뭐 그런 분이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상가에서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주 그 상당히 이제 비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무성 지금 대표가 그 어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죠. 예. 예. 그 어떤 정치적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여쭤보고 결정을 했다는 뭐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예. 화면을 잠깐 좀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지금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민주화 추진 협의회 사단법인의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맡을 예.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것 예, 같고. 다만 이제 그 2012년에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이제 친박계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그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결국 경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대권까지 이제 거머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지난 그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YS는 그 박근혜 후보를 뭐 지원을 했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차남인 김현철 씨는 또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후보를 그런 또 지원했죠. 부자간에 네. 또 정치적으로 또 좀 행보를 달리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도 좀 그 뭐 대단한 정치 역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구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선 기록이 지금 최다선 기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다선인데 이제 예. 김종필 전 총리가 있고요. 예.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이제 구선을 했습니다. 예. 우선 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4년에 그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26세로 이제 최연소로 당선이 됐고요.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67년에 그 신민당 원내 총무를 했었고요. 70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그 당시 김대중 후보한테 역전패를 당하죠. 그리고 72년에 자택연금을 당했었고 79년에는 그 의원직 제명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79년에 의원직 제명을 당한 거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좀 경고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한 것에 대한 이제 그 보복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었고 이때 83년에 이제 단식 투쟁을 합니다. 한 2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었고요. 또 90년에 아시다시피 그 3당 합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호남을 포위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통해서 92년에 마침내 이제 그 호랑이 굴에 그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92년에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에 합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민정당과 그 당시에 이제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통일민주당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97년에 이제 IMF 위안의 길을 막고 이제 레임덕을 거친 뒤에 결국 그
지금까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결국 서거하신 거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이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때 바로 이제 의원직에서 제명됐을 때 발언이거든요. 예. 그때 그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레비 그 이란 국왕 왕정이 무너집니다. 예. 그게 이제 민중 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는데 박정희 정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중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 그 당시 공화당에서 159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결국 의원직 제명을 당하고 그 의원직 제명 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성명서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외에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어록 중에 뭐 우째 이런 일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는 뭐 최영우 그 당시 이제 민자당 사무총장이 그 아들 그 입시 부정 관련 뭐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째 이런 일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 얘기는 많이 이제 좀 알려진 얘기고요. 네. 이 외에도 뭐 그 장쩌민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한 뒤에 네. 일본 그 정치인들이 망언이 이제 계속 이어지자 이제 버르장머리.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네. 고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아주 외교적으로는 아주 직설적인 강경한 그런 직설적인 네. 뭐 그런 멘트를 해서 좀 한일 관계가 좀 냉각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스타일로 말하면 굉장히 돌직구 스타일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아주 뭐 예, 직선적이고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세상에 그 김현철 씨 비리 한보 사태 관련 이제 네. 비리가 나왔을 때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아버지의 허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또 재밌는 게 그 2003년에 최병렬 당시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데요. 예. 뭐 나도 단식을 해봤지만 그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네. 재밌는 그 어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대도문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북글씨로도 이렇게 많이 쓰셨던 것 같고. 제 그렇습니다. 기억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직접 써서 줬던 걸로.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는 시계 같은 데도 이렇게 대도문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시계를 받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 대도문문하고 또 그 나의 미래 꿈은 대통령이라고 예. 이제 본인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네. 있죠. 예. 80년대 아주 그 뭐 겨울 같은 그런 그 시절을 보내고 이제 수십 년의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93년부터 98년까지 14대 대통령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공과 과를 갖다가 평가한다 그러면은 앞서서도 간단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공을 세운다고 하면 역시 하나의 척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군부 구테타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의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 군인이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해왔던 언제든지 상황이었지 군부가 않습니까?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척결이 없었다면 예.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척결이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에서 군부 구테타의 어떤 그 싹을 자르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금융실명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그런 네.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김덕주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그 재산 공개를 할 때 많은 공직자들이 결국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시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아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제 큰 변화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었고, 예.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보 사태 등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비리가 터지면서 결국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뭐 여러 기업들이 도살하면서 결국 IMF 구제금융 신청하는 그런 그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그 대통령 지지도가 초반에는 뭐 90%까지 올랐었거든요. 대단했죠. 마지막에는 뭐 네. 10%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아주 극과, 급전 예. 직하하는 뭐 그런 상황을 맞았었고요.
뭐 다만 이제 그 마지막에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김현철 씨나 뭐 이제 홍인길 총무석이라든지 뭐 장학로 청와대 부속실장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친인척 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또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네. 임기 말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이인재 후보가 그 출마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무의 양으로 이제 도움을 준 측면도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지 말지 그때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죠. 그 당시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 시절인데. 그래서 이 수사를 할 경우에 국가가 너무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그 수사를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떻게 보면 저 업적으로는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뭐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남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양김 시대 우리 그렇죠. 한국 정치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이거든요. 두 네. 분. 한때는 동지였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친구이자 동지이자 그러면서도 또 끝없는 그런 경쟁자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할수 6년의 있을까요? 시차를 두고 서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큰 이제 그 정치 지도자를 잃었는데 네. 우리 정치사에는 어떤 좀 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두 분은 이제 어쨌든 뭐 영원한 그 정치적 라이벌이었었죠. 예. 근데 어쨌든 민주화를 향해서는 동지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동지이자 뭐 경쟁자였고요. 2009년 8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에, 근데 그 당시 의식은 없을 때였는데, 예. 네. 그 병문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화해를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오랜 경쟁 관계였고 협력 관계였다. 그리고 세계사에 유례 없는 뭐 특수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 이 양김 이제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한국 그 정치사가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정치 구도에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그 두 정치 세력이 상당 부분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제를 넘어서서 한 단계 진전되는 뭐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양김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닐 거고 이제 지금의 그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그 과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이제 되겠죠. 뭐 새로운 이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래야 예. 되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새 시대의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정치를 하다 보니 구시대의 막내 역할밖에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어느 정치인이든 이제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제 새 시대의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이제 애도를 표했고요. 내일은 이제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조문을 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좀 어떤 관계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애증의 있겠죠. 관계가 있겠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예. 뭐 정치적으로 뭐 상당한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 단시 투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원직 제명도 당하고 예.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또 박근혜 예. 당시 후보를 또 지원을 했고요. 그렇죠. 물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당 부분 2012년 이후는 상당 부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 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내일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바로. 바로 아마 조문을 하면서 아마 상당히 애도를 표할 것으로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일 수 있겠군요. 네. 예. 이동우 정치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